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중레저 안전가이드 권한나입니다. 바다에서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즐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의 위험 상황은 육지에서보다 특수한 형태의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속한 현장 조치와 육지로의 빠른 이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수중레저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그때의 응급처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생물체에 찔리거나 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물고기의 가시 지느러미나 성게 같은 가시 생물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찔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닷가 해안이나 수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미잘이나 해파리와 같은 가시촉수에 쏘이는 경우입니다. 해파리는 종류에 따라서 독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파리는 종류를 불문하고 절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근처에 있다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복숭아 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 촉수가 살에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아프다고 비비게 되면 촉수 가시가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누르거나 비비지 말고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긁어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부위는 바닷물로 씻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쇼크가 오는 것 같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쥐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다리 근육 경련은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속의 차가운 온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리 근육에 경련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게 좋겠죠. 고막 압착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수압으로 인해서 고막이 압착되는 현상으로 잠수활동에서 가장 흔하게 항상 겪는 증상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출혈을 동반하면서 고막에 손상을 입어서 성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수활동에서 압력 평형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잠수활동을 포기해야 하고 특히 코막힘이 발생하는 감기 질환이 있거나 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잠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고막 압착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수복을 입을 때 목 부분이 너무 꽉 조이는 경우 경동맥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장에서 대뇌로 혈액 공급량이 줄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으로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복을 입을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크기를 입는 것이 좋고요. 특히 드라이 슈트를 입을 때는 목실이 너무 조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수심으로 잠수하는 경우 수압으로 압축된 공기로 인해서 다이버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질소를 흡입하게 되고 이때 고압의 질소가 마취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질소 마취의 증상은 몸이 나른해지고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며 의식을 잃거나 환각 상태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충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m부터 질소 마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기로 잠수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는 잠수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체이지만 고농도 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호흡하면 오히려 산소 중독이라는 위험한 증세를 일으킨답니다. 산소 중독의 증상은 근육경련, 멀미, 현기증, 시야 좁아짐, 호흡곤란, 발작 등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산소 중독이지만 일반 레저 스쿠버 다이빙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나이트록스 스쿠버 다이빙이나 깊은 수심을 잠수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수 활동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급상승입니다. 숨을 참은 채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주변 압력의 변화로 폐 속의 공기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허파 조직을 파괴하고, 이때 손상된 폐의 혈관으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또는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팽창하면서 공기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장기에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질환을 공기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공기색전증의 1차 증상에는 현기증, 구토,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이 있고요. 코와 입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뇌경색으로 인해 마비, 발작이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상승 중에는 절대로 숨을 참아서는 안 되고, 아무리 다급한 경우에도 급상승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색전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다이버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시킨 후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최대한 빨리 제압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병이라고 부르는 감압질환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깊은 수심을 반복해서 매우 자주 잠수하는 경우에 발생하거나 또는 필요한 감압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증상도 매우 다양해서 단순히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부터 신체의 저림 현상과 피부에 따끔거리는 증상, 심하게는 마비와 배뇨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잠수활동 직후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8시간 이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잠수병 증상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제압시설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병, 감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잠수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감압 한계 조건이더라도 감압 정지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실수로 바닷물을 흡입해서 폐로 들어가는 경우 폐 속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은 잦은 기침과 가래, 가슴에 간헐적인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근육 떨림과 발한, 구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소금물 흡인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으로 폐의 염증 증상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119에 연락해서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신속한 응급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존 확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인공호흡법과 심폐소생술을 차근차근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트나 육지로 이동시켜서 똑바로 눕힙니다. 그리고 환자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반응과 호흡을 살펴봅니다. 호흡을 확인할 때는 입과 코 가까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재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남성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 저한테 자동진동기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환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찾아서 두 손을 깍지 낀 수직 자세로 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 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환자 가슴을 5에서 6cm 정도의 깊이로 수직으로 깊고 빠르게 누릅니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개방시켜 줍니다. 기도 개방을 유지한 채로
공기를 2번 불어줍니다. 이때 불기 동작을 할 때는 환자의 코를 막아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심폐소생술 주기는 5주기, 즉 30대 2의 비율로 압박과 불기를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 도중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환자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중레저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그에 따른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수중레저 활동은 종류별로 자세한 안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나 테크니컬 다이빙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또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레저 안전 매뉴얼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안전사항이나 예방조치 또는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즐겨보고 싶은 수중레저 활동을 시작할 때는 전문 교육단체나 강사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활동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중레저 활동도 시작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즐거움을 한참 만끽하다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조금씩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신체의 안전과 생명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 스스로가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레저 활동을 함께하는 동료들끼리도 서로 챙겨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와 자연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킬 때 정말 환상적이고 즐거운 수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수중레저 안전 가이드 권한나였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